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목요일 11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7일을 남긴 시점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당이 이 선거에 과연 유효하게 제1야당의 모습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바 전열을 정비하고 이 선거의 쟁점, 이슈를 던지고 그리하여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한 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한다기보다도 걱정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 제1야당은 간신히 100석을 넘겨서 개헌 저지선은 일단 확보했지만은 그 이후 지금 11달이 지나는 사이에 이른바 김종인 체제가 한 일이 무엇인가? 아주 절망적이게도 저는 천수답이었다. 제1야당 천수답이다. 천수답은 수리시설이 안 된 지역의 논밭에 오로지 하늘에만 의존해가 비가 안 맞게 내리면 곡식을 거두고 많이 오거나 안 와버리면 곡식을 못 거두는 그런 천수답 신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당 정권의 실세만 기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정권이 스스로 폭망해버리면 그 요행으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11달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겨서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수준의 정당으로 타락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질 않는 거예요.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 이슈가 첩첩이 중첩되고 거의 매일 사건이 터지고 하는데도 그걸 유효하게 뭉쳐서 공격하고 그래 당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제야 세력을 규합하여 그 중심에 우뚝 서는 이런 야당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못하고 한가하고 느긋하고 기다리고 아침마다 모여서 여러분 좀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쫑알쫑알하지요. 뜯어보면 다 괜찮은 말들입니다.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답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별의 순간이 왔느니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지만 그 순간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걸 다 공중에 흩어버려요.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 비난, 비판 이걸 조직화하고 그리하여 이것을 들이밀고 연대 세력을 확대하고 하는 노력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쫓겨났지요. 쫓겨났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윤 총장은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저항하면서 쫓겨났어요. 이 윤 총장을 그 자리에 두고 검수완박이냐 부패완파이냐 하는 이 주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앉혀두고 정권에 대항 대결하도록 그 부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제1야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인 인간 윤석열을 보호하라는 거 아닙니다. 검수완박 잘못됐지요. 중요범죄수사처 헌법 위반된 거 터무니없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가 말한 부패완판 바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호해야지요. 자연인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항하면서 쫓겨나고 이것을 제1야당은 먼산 불구경하듯이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뜻이 우려하고 갔다. 그러니까 천수답에 이삭죽기식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 그런 야당을 누가 눈여겨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 대법원 앞을 통과했는데 그냥 조화가 계속 늘려 있어요. 그게 뭐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니 김명수라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그거 볼 거 아닙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를 여당이 탄핵했지요. 그 탄핵 사유의 무게로 훨씬 큰 탄핵 사유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가해져 있는데도
탄핵 못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탄핵 발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104명의 의석이니까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부결된다. 부결되면 면역력만 키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좋아요. 탄핵 발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그 자리에 앉혀둬요. 앞으로 김경수 지사 사건 등 줄줄이 기다리는 이 정권 실세에 관한 사건 여러 건을 김병수 대법원에서 유리하게 정권적으로 유리하게 뒤집었고 최근에도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 그 여러 징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쫓아내야죠. 국회에서 못 쫓아내면 제1야당의 힘으로 제야의 모든 비판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리하여 연석회의를 만들고 그 연대체에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저걸 쫓아내야죠. 해보지도 않고 그런 노력을 기도해보지도 않고 발의는 할 수 있으나 통과는 못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세상에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의지 없고 이런 싸울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제1야당에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제1야당이 이 꼴이니까 아니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 부산시장 박원순 오고돈이가 물러섰어요. 거기에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어떻게 후보를 감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민심, 저 사람들 눈에 민심은 야당 바깥에 있는 게 민심이. 코앞에 보이는 야당, 이 무기력한 야당이니까 당당하게 후보를 내세우고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야당을 향해서 호령호령하고 있잖아요. 이건 모욕이에요. 이런 모욕을 그대들이 자초한 거예요. 야당이 무서우면 감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9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그들이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천수답, 무기력한, 좀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의도식 정당, 무의도식,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낸다 이런 뜻이니까 그대들 지난 1년 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정받은 정치자금만 하더라도 상당하지요. 그리고 당의 자체 후원금도 있지요. 지금 그거 까먹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아침마다 모여서 뭐 한마디씩 던지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고 이 선거를 27일 앞둔 상태까지 이를 무의도식 했대 그대들이. 후보 단일화가 되건 안 되건 작은 야권이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오세훈 후보가 또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가 안철수 후보가 여당 후보에게 패배한 날은 제1야당 국민의힘당은 해체될 것입니다. 질의멸렬할 것입니다.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이 안 거들떠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대 그 혼란 상황에서 아주 민심과 배반되는 이원집정제 개헌을 논의하는 장외 세력, 원외 세력이 들썩거려 가지고 이 앞으로의 이 남은 대통령 선거 일정에 지금과 같은 대통령을 뽑지 않는 이원집정제 아래서의 허수아비 대통령을 뽑고 실권은 내각이 갖는 그 내각은 결국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것이니까 민주당이 여전히 장악하는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아주 악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당 지도부 일부와 그리고 현역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당 유력 과거 당직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노려가지고 오히려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과 의심까지 지금 사고 있다는 사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와 그리고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꿰뚫어 봐야 됩니다. 저는 열흘 전에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제치고 104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협의체로서 그대들이 모든 걸 결의하라. 그러니까 이슈로 제가 세 가지를 제시했죠. 성추행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 적폐 심판, 그리고 검수 완박이냐 부패 완판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심판. 행동 지침으로는 홍준표 의원 등 무소속 의원을 즉각 입당시키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조를 짜서 3대7 비율로 서울에 7월, 부산에 3월, 그래야 곳곳을 누비면서 이 정권의 실정을 고발해라. 누구누구를 찍어달라. 누구를 지지해달라. 그 말 할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104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대들도 웰빙 체질에 젖어가지고 어차피 국회의원 임기는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죽이 끓건 밥이 끓건 국회의원직은 안 달아날 테니까. 그래 가만히 보면 곳곳에서 뭐 조만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항의 생활을 했다. 항의 방문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나도록 만큼만 움직인다. 물론 이거는 지도부가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집합해가지고 의사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올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104명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 전략 전술의 본부를 설치하라고 제가 말한 가운데 제야 세력, 이 정권에 반대하는 제야 세력 전부 뭉쳐가지고 그래 그 연대 연합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그대들이 국민의힘당에 우뚝 서라 이렇게 말했지요. 27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부득이 황교안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서 이 늑대 같은 이런 폭주 권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저도 백의종군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사실상의 정계 복귀 선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황교안 전 대표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도 나서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이 정권에 비판하는 그런 선도에 한번 서보는 거 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황교안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석고대죄입니다. 석고대죄입니다. 그것도 당사에서 할 게 아니라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 밑에 진짜 거적을 깔고 거기서 석고대죄해요. 하루낮 하룻밤 눈물을 흘리면서 왜 석고대죄를 해야 되느냐. 작년 4월 15일 선거를 망친 것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그대 아닙니까? 그대 아닙니까? 그 전에 3월 달부터 당 대표가 돼가지고 1년 동안 당을 지도했는데 결과가 그 꼴이 났어요. 제가 어떠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재작년 10월 3일 광화문에 100만 인파가 모였을 때 그게 그대들이 그 중심에 섰어요. 아니면 그 100만 인파가 모이는 제 세력과 연대해서 연대 세력을 형성하는데도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대들이 한 일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다가 저기 부산 영화제 또는 아카데미상 수상식 때 배우들이 그 등장할 때 밟는 카펫 같은 거 제 눈으로 한 10m 되는 걸 이렇게 단을 일부러 쌓아가지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 원내 대표, 그래 연설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마이크를 들고 뭐 기세등등하게 움직이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런 노력은 제야 세력하고 연대하는데 노력을 바치고 그 비용은 줄여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카펫 노름이 1톤 트럭 2대를 이렇게 임차해갖고 맞대어 놔놓고 그 위에서 하늘과 땅을 울리는 말을 하라고 제가 그랬지요. 그때 그걸 보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저도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 대표가 종로 F4 하기 전에 여기저기 두들겼지요. 뭐 용산이 좋은지 무슨 하남시가 좋은지 저기 화성이 좋은지 그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정치 1번지 출마를 선언하라. 이낙연 후보가 선언하기 전에 해라. 기계를 보여라. 그랬더니 여기저기 여론조사가 여섯 군데 편안한 데를 알아보다가 밀려가지고 이낙연이가 후보 선언을 하고 훑고 다니는 그런 뒤에 그게 종로에 나간다. 야당 대표가 그게 무슨 꼴이요? 무슨 꼴? 그러니까 그대가 이 선거를 망쳤어.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정계 복귀를 하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 미랄이 되겠다? 집어치워. 석고대제부터 해요.